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정전협정 체결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멈춘 지 60년이 지났지만 남북의 군사적 대립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평화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인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고 기온 33도를 웃도는 더위가 맹위를 떨치는 가운데 11일 주일 오전 종로이가 보신각 앞에는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기독교인들이 모였습니다. 한반도 정전 상태가 하루빨리 종식되고 평화체제가 정착될 수 있길 바라는 기도가 이어집니다. 강렬한 태양열도 지면의 복사열도 진정한 남북 평화를 열망하는 이들의 기도를 막진 못합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국기독교장로회, 예수살기 향림공동체 소속교회, 새민족교회 동력교회 등이 공동 주최한 이날 연합예배는 정전협정 60주년을 맞아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과 통일을 염원하는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이날 예배는 지난 1989년부터 남북교회가 8.15 광복절 직전 주일을 8.15 평화통일 남북 공동기도주일로 지키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으로 남북교회는 매년 이날에 맞춰 예배와 기념 행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통일부 장관을 지낸 대한성공회 이재정 신부는 설교에서 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믿음으로 도전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았다며 남북이 평화협정을 맺어 희년의 역사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그동안 남북 정상 간 합의 사항들을 모두 이행해 남북 화해와 공존, 교류와 협력의 새 역사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남북이 약속했던 대로 정전체제를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바꾸기 위해서 종전과 평화협정을 맺어야 합니다. 북한의 핵무기는 물론이려니와 남한의 핵공격을 위한 무력 증강도 막아서 진정한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예배 중에는 교회협과 조선그리스도교연맹이 최근 합의한 공동기도문도 발표됐습니다. 남북교회는 세월이 많이 흘러 통일에 대해 무심해지고 냉담해진 우리의 모습을 회개한다며 남북이 소통하고 협력하는 노력들이 많아져 정전 60주년인 올해를 평화의 원년으로 고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발표된 기도문은 영문으로 번역돼 전 세계 교회에 보내졌습니다. 주님 다시 통일을 꿈꾸게 하소서. 마음의 장벽을 헐고 피차 존중하게 하소서. 더 이상 군사동맹을 자랑하지 않고 군사적 적대를 지속하지 않게 하소서. 교회협 김용주 총무는 남북 공동주일은 고통받는 이 민족을 위해 하나님의 은총을 강구하는 기회라며 남과 북,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반드시 주님께서는 평화 통일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기도를 끊이지 않고 드립시다. 남과 북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마음과 뜻을 모아 하나님께 호소드린다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한편 연합예배에서는 다양한 우리가락 찬양으로 풍성함을 더했으며 예배 후에는 마당극을 비롯해 시화전, 장난감 무기 바꿔주기 등 시민들과 함께하는 문화행사도 진행됐습니다. 8.15 광복 68년과 정전 60년. 하지만 우리 민족은 여전히 남과 북으로 대치한 채 해방의 기쁨은커녕 오히려 전쟁의 위험 속에 놓여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C채널 뉴스 이인창입니다. 무더위로 인해 전력 사용이 급증하면서 전력 수급 상황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한국교회가 전력난 해소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는 서울시와 함께 교회 전기 사용량 10% 줄이기 캠페인을 전개하며 서울시 내 교회 50여 곳의 에너지 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절전용품을 지원하는 등 에너지 절약 실천을 돕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연합은 넥타이 안 매기 운동, 실내 적정 온도 유지, 절전 멀티탭 설치 등 생활 속에서 전기를 절약하는 방안을 한국교회에 제안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또한 최근 창조 세계를 돌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기윤실은 쿨맵시 사용, 십자가 조명 시간 단축, 교회 내 적정 온도 유지 등 에너지 절약 지침을 담은 안내지를 배포하며 각 교회의 동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력거래소는 10일 전력 수급 현황을 준비 단계로 발표했으며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1일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전력 수급 상황의 심각성을 알리고 절전 동참을 호소한 바 있습니다.
전용재 감독회장 선출 이후 교단 정상화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서울역 노숙인들을 위한 나눔 실천을 시작했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는 12일 은평감리교회를 시작으로 매주 월요일마다 서울역 노숙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감리교회가 섬기는 힐링푸드를 시작했습니다. 무료 급식에 동참한 감리교 전용재 신임 감독회장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동안에 병든 자와 실패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다며 힐링푸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새로운 희망으로 가정과 사회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노숙인 쉼터 따스한 체험터의 유평준 소장은 감리교회 참여에 대해 기쁘고 감사한 일이라며 감리교회의 참여로 노숙인들에게 제공될 급식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노숙인 쉼터 따스한 체험터는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지난 5월 서울시로부터 위탁 운영하기로 했으며 급식시설 외에도 샤워실, 도서실, 폭염 대피소 등이 마련돼 있어 노숙인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으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된 신천지의 위장교회가 전국 67곳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 최근 공개됐습니다. 지역 곳곳에서 세를 불려나가는 신천지에 대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신천지 위장교회의 특징과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짚어봤습니다. 곽영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기독교 이단 상담소 협회 신천지 대책 전국연합 예장합동총회 교단지 기독신문이 지난 한 달 동안 전국에 분포한 신천지 위장교회를 조사한 뒤 모두 67곳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이들 단체들에 따르면 신천지 위장교회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 지역으로 모두 22곳이 확인됐고 이어 서울에 10곳, 대전 9곳, 인천 7곳, 전북에 5곳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도 부산과 충북에 4곳, 대구, 광주, 경남에도 각각 2곳이 운영되는 것으로 단체들은 밝혔습니다. 단체들은 위장교회가 겉보기엔 일반 교회지만 실제로는 신천지 교리를 가르치는 곳이며 최근 신천지의 주요 포교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단 전문가들은 위장교회가 신분을 숨기기 위해 기존의 정통교단 명칭을 도용하거나 노회나 총회에서 발행하는 증명서를 위조하고 가입 절차가 비교적 쉬운 중소교단으로 편입해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며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신천지의 그 목사인 사람들이 이제 기성 교단에 가입을 합니다. 그래서 교단에서는 목회자를 그냥 쉽게 가입시켜주고 안수도 시켜주고 이런 형태가 되니까 굉장히 위험하죠. 이단 전문가들은 위장교회를 구분하기 위한 방법으로 성경 공부 장소에 간판이 없거나 건물 안과 밖의 간판 이름이 다른 경우 또 수시로 교회 이름을 바꾸는 경우 위장교회를 의심해 볼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또 유독 개역 한글판 성경만 고집하거나 외부 유출 금지 문서를 사용하고 성경 공부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고 가르치는 경우도 신천지일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합니다. 신천지의 포교 방법으로는 말씀 세미나, 간증 집회, 특별 기도회 등 전통적인 방법을 비롯해 힐링센터, 동아리, 봉사활동, 스포츠, 악기 강습 등 다양한 문화 취미 활동 등이 동원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신천지는 어떻게 접근해오든 반드시 따로 성경 공부를 권유한다고 강조합니다. 결국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신천지 교리를 배우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 같은 신천지의 적극적인 포교에 대처하려면 무엇보다 교인들을 철저히 교육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신천지의 포교 장소, 방법 등을 교인들에게 구체적으로 알리고 성경 공부 권유를 받았을 때는 반드시 목회자에게 먼저 상담을 받도록 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겁니다. 위장교회가 드러날 경우에는 그 지역 모든 교회에 공개하고 주일 예배 광고 시간이나 게시판 등을 통해 교인들에게 전달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한국기독교 이단 상담소 협회장 진용식 목사는 이제껏 한국교회는 신천지 교인을 쫓아내는 데만 신경을 쓰고 소극적으로 대처해왔다며 이제 전단지를 돌리고 위장교회 앞에서 시위를 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회 연합회 같은 데서 세계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신천지 위장교회와 신천지 센터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것이 신천지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편 한국기독교 이단 상담소 협회 등은 현재 신천지가
130여 곳의 위장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아직 확인하지 못한 위장교회와 문화센터, 봉사단체, 동아리 등을 추가로 파악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위장교회의 주소와 약도는 한국기독교 이단상담소 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국 74곳의 신천지교회 주소도 함께 공개됐습니다. C채널 뉴스 곽영신입니다. 오는 9월 각 교단이 총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장로교 부총회장 선거에 출마한 이 후보자들이 공명선거 서약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합동, 고신, 기장 등 장로교 4개 교단 부총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공명선거 서약운동을 전개한 결과 13명의 후보자 중 8명이 공명선거를 펼치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윤실이 후보들에게 보낸 공문에는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행동하며 금품을 주고받지 않고 타 후보와 선의의 경쟁을 펼치며 교단에서 마련한 규칙과 절차를 성실히 지키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윤실 관계자는 어떤 선거보다도 깨끗하게 치러져야 할 교계 선거에 그동안 금권 선거 파문이 끊이지 않았다며 공개적인 서약이 공정한 선거를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기윤실은 오는 30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깨끗한 총회를 바란다를 주제로 교단 총회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하는 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노력했던 위안부 피해자 이용녀 할머니가 87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 쉼터 나눔의 집은 12일 오전 2시 30분경 이용녀 할머니가 노환으로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별세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안부 피해로 정신적 고통에 척추관 협착증까지 겹친 이용녀 할머니는 1992년 나눔의 집에 입소한 뒤 일본군의 비인도적 만행을 세상에 알리는 데 앞장섰습니다. 이 할머니는 2000년 도쿄에서 열린 성노예 전범 국제법정에 참석해 일본군의 반인도 범죄를 증언하고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조했으며 지난해에는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에 말뚝을 세운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 할머니가 세상을 떠남에 따라 생존해 있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는 57명으로 줄었으며 이 중 10명이 현재 나눔의 집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9개월째 억류돼 있는 케네스 배 씨가 건강 악화로 인해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 씨의 누이 테리 정 씨는 지난 10일 미국 시애틀의 교회에서 열린 배 씨 석방을 위한 철야 기도회에서 배 씨가 당뇨, 허리 통증 등으로 외국인 수용소에서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씨는 가급적 빨리 케네스 배가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해달라며 미국 정부와 주요 인사들에게 재차 요청했습니다. 배 씨의 아들 조나단 군도 최근 백악관 인터넷 청원 게시판을 통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배 씨의 사면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에서는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급 인사의 방북 가능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밖의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사단법인 한국교회연합이 14일 광복 68주년 기념예배를 개최하고 종군 위안부 할머니 돕기에 나섭니다. 기념예배에서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성금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 전해지는 한편 광복 68주년 선언문도 발표됩니다.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독인 연대가 14일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평화통일 부흥 집회를 개최합니다. 지난 5월부터 진행해온 지역 순회 집회의 일환으로 한국교회가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기획됐습니다. 교회와 홈리스 대책위원회가 노숙인들을 위한 창작음악제를 개최하기로 하고 자원봉사자를 모집 중입니다. 노숙인과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준비하게 될 창작음악제에는 음악과 무대 진행 등 전 분야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1차 지원은 8월 말까지로 교회 앞 공식 메일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몽골 사막화 방지를 위한 은총의 숲 프로젝트 5년을 평가할 대화의 자리를 갖습니다. 은총의 숲 후원자들이 초대된 가운데 환경선교 비전을 공유하고 향후 은총의 숲 프로젝트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게 됩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중부지방은 새벽부터 오전까지 구름이 약간 끼겠습니다. 말복을 지나면 보통 삼복더위가 꺾인다고 하는데요.
올해는 폭염의 기세가 완전히 누그러들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더위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대전 25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2도, 대구는 3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0.5에서 1.5m를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폭염은 이번 주 내내 계속되겠습니다. 올여름 더위는 이달 하순에나 꺾일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